나는 내 이름조차 잊혔다고 생각했던 어느 겨울날 문득 내가 세운 호텔 체인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은퇴 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 여겼지만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나는 김혜란이라고 한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늘 언젠가 꼭 큰 건물을 짓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자라왔다. 나의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늘 내 꿈을 존중해 주셨다. 청소년 때부터 호텔 잡지를 끼고 살았고 대학도 호텔 경영학과로 진학했다. 처음엔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너처럼 가난한 아이가 무슨 호텔 사장이 되겠어? 하는 말이 쇠사슬처럼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비웃음이 오히려 내 열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현장부터 뛰어들었다. 누군가는 돈 많은 집안의 지원을 받아 호텔 인턴으로 시작했겠지만 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식당 서빙 객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호텔이란 무엇이고 손님이란 누구인지 몸으로 익히는 데 집중했다. 한낮의 화려함 뒤에 숨은 수많은 노동과 노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이야말로 호텔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았다. 29살 때 거센 파도처럼 부딪혀 온 난관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며 처음으로 조그만 호스텔을 인수했다. 독립된 건물이라기보다 5층짜리 허름한 건물 중 3층만 쓰는 형태였는데 그때가 나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 호스텔을 시작으로 나는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다. 지방 도시마다 작은 숙박업소를 사들여 리모델링했고 언제나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손님이 집처럼 편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 그것을 위한 세심한 청결 웃는 얼굴의 응대,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내 성공 비결이었다. 나는 그 원칙을 잊지 않고 지켜서 결국 전국 주요 도시에 20개가 넘는 특급 호텔 체인을 일궜다. 사람들은 나를 일커도 없던 곳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낸 여자 아드라라고 칭찬했다. 성공은 달콤했고 그 달콤함은 많은 협력자와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내 곁에 모이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세월 앞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어느덧 60이 훌쩍 넘은 내게는 건강의 적신호가 하나둘씩 찾아왔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이제 조금은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3년 전 나는 모든 경영 일선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경영진이 회장님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며 만류했지만 나로서는 체력을 더 소진하기 전에 젊고 유능한 후배들에게 회사를 맡기는 편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안심했다. 그들이 내 철학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믿었다. 손님이 곧 가족이다. 이 말이 평생 내 유일한 신조였고 그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다. 그날 아침 매일같이 펼쳐보는 신문에 실린 기사는 충격 그 자체였다. 김혜란 회장이 세운 최고급 호텔에서도 위생 불량 논란, 고객 불만 폭주, 기자가 상세히 취재한 내용이 실렸는데 객실 청결 상태가 엉망이라든지 응대가 불친절하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졌다. 한두 건이 아니었다. 부산, 대전, 강릉 심지어 국립공원 근처에 세웠던 휴양형 호텔마저 온갖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함과 불안감이 교차해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창밖에 보이던 정원의 매화나무조차 시들해 보였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떠셨어요?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집사 이영수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영수 씨, 제 호텔들이 이상해요. 예전처럼 활기가 없다고 해요. 심지어 고객 불만 기사까지 났어요. 그러자 이영수 씨는 조용히 내 표정을 살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퇴하셨으니 편히 쉬셔야지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불길했다. 평생을 바쳐 일궈 온 호텔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아니요, 제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회장 신분으로 가서는 사실을 알기 힘들겠죠. 아무도 내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순간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직접 호텔에 들어가 보자. 하지만 평범한 고객도 안 돼. 거기에선 나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떠오른 것이 바로 노숙자 변장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도 너무 극단적인 발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다. 영수 씨 옷장 안에 있는 것 중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분장할 사람도 불러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이영수 씨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노숙자로 변장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내 속마음은 이미 결심한 뒤였다. 그래요. 제 손으로 직접 보겠어요. 그래야 문제의 근본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날 오후 분장사가 와서 내 머리부터 얼굴 그리고 손톱까지 온갖 노숙자 분장을 시도했다. 거울을 보니 어느새 호텔 재벌 김혜란이 아닌 허름한 차림에 거친 얼굴을 한 노인이 거기 서 있었다. 솔직히 거울 속 모습이 내가 봐도 낯설었고 동시에 마음이 서늘해졌다. 내가 직접 이런 모습으로 현장을 누비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오히려 긴장감과 작은 흥분이 뒤섞여 오래전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의 간절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회장님 그래도 혼자 가시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영수 씨의 간절한 제안을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안 돼요. 혼자 가야 해요. 그래야 진짜 반응을 볼 수 있고 제가 정말 노숙자로 보이죠? 그리고 엄중히 신신당부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제발. 몇 번이고 당부한 뒤 나는 그 다음 날 이른 새벽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성북동 저택을 나섰다. 오랫동안 나를 태워주던 운전기사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오직 혼자였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칼바람이 뺨을 스치자 내 나이가 한순간에 피부로 와닿았다. 이 추위 속에서 매일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평소엔 별로 신경 쓴 적 없던 일에 문득 마음이 쓰였다. 내가 호텔을 운영하던 시절 한 번이라도 노숙자나 소외된 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자책감 섞인 고민에 빠져 버스에 몸을 실었다. 1시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나의 첫 번째 본점 호텔이었다. 예전에야 건물 외관이나 로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여전히 외관은 화려했고 번쩍이는 금빛 로고도 자랑스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모습이 어떨지 모른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 데스크 앞으로 다가갔다. 직원들은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는데 내 모습을 본 순간 왠지 모를 어색한 기색이 감돌았다. 저 하룻밤만 묵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한 젊은 직원이 곧장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전부 찼습니다. 그는 아무런 미소도 없었고 내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태도가 노골적이었다. 분명 아침에 객실 점유율이 60% 정도라고 신문에서 확인했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단 겉으로는 더 간청해 봤다. 제발 부탁합니다. 밖이 너무 춥고 잠깐이라도 몸을 누이고 싶어요. 직원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손님, 저희 호텔은 기본 요금이 15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결제 가능하십니까? 난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꺼냈다. 꼬깃꼬깃한 5만 원우건 지폐 몇 장이 손에 잡혔다. 이 정도면 안 될까요? 그러자 직원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못 박았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곤란합니다. 그때 옆에서 체크인을 하던 젊은 부부가 내 쪽을 흘끔 바라보았다. 남자는 살짝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용기를 낸 듯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가 카드를 내밀었다. 이분 객실료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추운 날 거리에서 주무시는 건 너무 힘드실 테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호텔에서 직원이 아닌 손님에게서 이런 온정을 받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내가 세운 이곳에서 나는 거절당했는데 오히려 내 손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
결국 부부의 선의로 2층 객실 열쇠를 받을 수 있었다. 프런트 직원은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당연히 벨보이라고 불리는 도어맨도 나를 안내해주지 않았다. 혼자 낡은 가방을 들고 지저분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객실 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마자 공기부터 이상했다. 곰팡이 냄새와 녹슨 금속의 알싸한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바닥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뭉텅이로 쌓여 있었다. 창문 틀엔 희뿌연 때와 얼룩이 남았고 침대 시트에는 누런 자국이 선명했다. 이게 정말 내가 지은 호텔방이라고 믿기지 않는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타일 사이사이에 피어난 곰팡이는 검은 얼룩을 만들어 놨고 세면대 주변은 끈적끈적했다. 어딜 봐도 예전에 깔끔하고 우아한 김혜란표 호텔의 모습은 없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래 룸서비스라도 시켜보자. 혹시 확인이 필요하니까 라는 생각에 전화를 들었다. 몇 번을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었다. 가까스로 4번째쯤 연결되었을 때 귀찮아 죽겠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지금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려운데요.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뚝 전화는 그대로 끊겨버렸다. 허탈감이 엄습해왔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도대체 지난 3년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옆방에서 이상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두꺼운 벽이라 해도 이 호텔은 방음시설에 투자했었는데 그런데도 고함소리 직원과 투숙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언성이 선명하게 들렸다. 점점 두통이 생겼고 나는 이불을 쥐고 몸을 웅크렸다. 참담했다. 내가 떠난 뒤 아무도 이곳을 신경 쓰지 않았나? 아니면 정말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걸 포기했나? 온갖 생각이 뒤섞이는 가운데 문득 오늘 만났던 젊은 부부가 떠올랐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이 호텔에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해 주는 듯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긴 이르지. 내일 꼭 이곳의 구석구석을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몸은 찌뿌드드했지만 일찍 일어나 곧장 로비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도에서 만난 청소 직원은 초췌한 모습으로 카트를 힘겹게 밀고 있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오늘 또 새벽부터 일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요.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하루에 30개가 넘는 객실을 도맡아 청소해야 한다고 했다. 예전이라면 2~3명이 나눠서 해야 할 일을 혼자 처리하는 형국이었다.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해요? 궁금해서 물었다. 그러자 그분이 빵을 나눠주는 레스토랑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님도 가보시겠어요? 음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불만이 많아요. 걱정스런 말투였다. 나는 가파른 복도를 따라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뷔페 형태였지만 테이블 위 음식들은 이미 식어 딱딱해져 있었고 빵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아니 이게 뭐야? 한 손님이 화를 내고 있었다. 탄 자국이 선명한 달걀 프라이 식은 밥, 눅눅한 김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머뭇거리며 앉아있자니 문득 어제 날 도와준 젊은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 혹시 어제 프런트에서 뵀던 분 아니세요? 괜찮으셨어요. 나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이 호텔 주방에서 일해요. 늘 자랑스럽게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재료를 줄이고 인력을 축소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대요. 원래는 더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러기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은 내 호텔의 직원 부부였던 것이다. 어머님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어제 노숙자로 보인 나를 돕게 된 이유를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그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우면서도 내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에 더 크게 괴로워졌다. 손님들의 작은 불만도 귀 기울이던 내가 없는 사이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모든 걸 깎고 효율만을 따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오전 내내 호텔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룸서비스 파트 청소 담당, 구역 주방, 세탁물 관리실. 어디를 가도 겉모습은 번듯했지만 내부는 무너져 있었다.
직원들은 한두 명이 해야 할 일을 몇 명분씩 떠맡고 있었고, 결국 지친 직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해지면서 손님들도 불만을 쏟아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양새였다. 특히 세탁물 보관실에서는 다 쓴 시트와 수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코에코에한 냄새가 진동했다. 주방 뒷골목에서는 유통기한이 꽤 지난 식재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본사에서 더 이상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아끼라는 지시만 내려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나는 침통한 마음으로 다시 객실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다. 하루 종일 본 문제들을 빼곡히 적었다. 침구와 시설의 노후화, 심각 위생 상황, 불량 직원 업무, 과중 재료질, 저하 손님 응대 태도 문제. 적다 보니 끝이 없을 정도였다. 내가 눈앞에서 봤으니 부정할 수도 없지. 당장 어떻게든 해야 한다. 벅찬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결의도 솟아났다. 내가 떠나 있던 3년 동안 악습이 깊게 뿌리내린 게 아닐까. 그렇다면 뿌리째 뽑고 다시 심으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셋째 날 아침 나는 애써 덕지덕지 붙였던 노숙자 분장을 벗겨내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호텔 화장실 거울 속에서 오랜만에 보는 내 반듯한 얼굴이 낯설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짧게 중얼거리곤 곧바로 호텔 경영진에게 연락했다. 나 김혜란이다. 지금부터 전 직원들을 대연회장에 모이라 하게. 처음엔 전화 건너편에서 어리둥절해 했지만 내 신분을 확인하자 다급해진 목소리가 들렸다. 예, 회장님께서 직접. 알겠습니다. 그제야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30분 뒤 호텔 대연회장에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엘리베이터 안내 직원, 프런트 직원, 주방장, 홀 서빙 스태프 청소부, 심지어 어제 만난 젊은 부부와 곰팡이 냄새나는 객실을 청소하던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들은 웅성거렸다. 저분이 정말 그 김혜란 회장이래. 근데 며칠 전에 노숙자처럼 보였던 분하고 뭔가 비슷한데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호텔을 세웠고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일군 김혜란입니다. 단상에 서자마자 숨죽인 정적이 흘렀다. 노숙자 차림으로 이 호텔을 돌아다녔다고 밝히는 순간 여기저기서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들이 보였다. 프런트에서 나를 퇴짜 놓았던 직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고객이자 노숙자의 신분으로 이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제가 평생 지켜왔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손님에게 불친절하고 객실은 지저분하며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이를 떠맡은 직원들은 지치고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영진, 즉 상무와 전무들이 내 눈길을 피하려고 조심스레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게 전부 직원들 탓일까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무가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손짓으로 제지했다. 비용 절감과 효율만을 추구한 결과가 지금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호텔을 왜 운영합니까? 손님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었나요? 말끝이 떨렸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이틀 동안 메모해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적혀 있었다. 오늘부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첫째, 최고 경영진 전원을 교체하겠습니다. 둘째,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직원 복지를 개선해 현재 업무량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객실 전면 리모델링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동안 직원들 사이에서는 점차 희망 섞인 웅성임이 번졌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도 고개를 들고 내 말을 똑똑히 듣는 모습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낯선 노숙자를 위해 객실비를 대신 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와 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께는 회사 차원에서 특별 승진과 포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호텔이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순간 주방 쪽에 서 있던 그 젊은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옆에 있던 아내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호텔이 본래 지녀야 할 따뜻함을 되찾읍시다. 그날 아침 대연 회의장에는 오랜만에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직원들의 눈빛이 예전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누군가는 아직 불안해했지만 대체로 마음 한구석에 이제는 정말 바뀌는구나 라는 희망이 스며드는 듯 했다. 그렇게 변화는 시작되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너무 많은 일을 단숨에 처리하느라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다. 정말 이대로 잘 바뀔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까? 의문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꽤나 큰 위안이 되었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강남 본점 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분장도 없이 당당히 회장으로서 정문을 통과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는 프런트 직원의 태도가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깍듯한 예의를 차리되 어느 정도의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로비를 둘러보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늘 시들어 있던 조화 대신 생화로 만든 꽃꽂이가 로비 한쪽에 장식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비용 문제로 잘 쓰지 않던 꽃을 과감하게 쓴 모양이다. 요즘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내가 물었다. 직원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 손님들이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는 처음이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객실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청소 직원이 싱그러운 미소로 인사했다. 2달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광경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제는 2명씩 조를 이루어 청소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게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객실 먼지도 덜 생기고 유지 관리가 쉬워졌답니다. 정말 그 말대로였는지 내가 직접 점검해본 객실은 깨끗했다. 곰팡이 냄새는 사라졌고 침구나 화장실 시설도 새 것처럼 깔끔했다. 창문 틀을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훅 들어왔다. 이제야 다시 호텔 같아졌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차올랐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부부예요. 예전에는 제가 조리사였는데 지금은 주방장으로 승진했어요. 돌아보니 바로 내게 방값을 대신 내주었던 그 젊은 남편이었다. 옆에 선 아내는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볼록 나온 배를 살짝 쓰다듬고 있었다.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곧 태어날 거예요.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축하해요. 앞으로도 이 호텔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예전에 칙칙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반짝이는 조리도구와 신선한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재료비를 아끼느라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님들도 좋은 평가를 주고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주방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밝게 인사를 건넸다. 뷔페를 둘러보니 음식은 종류별로 고르게 세팅되어 있고 하나라도 식으면 금세 치우고 새 것으로 대체해 놓았다. 음식을 맛본 손님들은 자주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여기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고 리뷰를 남긴다고 했다. 잠시 뒤 총지배인으로 새로 임명된 인재가 내게 다가왔다. 회장님 드디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6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수치가 상승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이 환히 펼쳐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여기가 끝이 아니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그 후로도 변화는 속도를 더했다. 이 본점 호텔이 달라지자 다른 지점들도 발빠르게 개선에 착수했다. 부산과 대전, 그리고 휴양형 호텔로 유명했던 강릉 호텔까지 하나둘씩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직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자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그럴수록 손님들의 만족도와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 수치로 환산되는 매출과 객실 점유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기쁘게 여긴 건 직원들과 손님들의 진심 어린 표정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그때쯤 나는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매달 하루만이라도 어렵게 사는 이웃이나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호텔로 초청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사였다. 3년 전 은퇴 후 길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체감했던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었다. 호텔은 부자들만 누리는 호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쉼터가 될 수 있어야 해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총지배인과 주요 스태프들이 그 취지에 공감했고 실제로 진행해보니 많은 호응이 쏟아졌다. 어느 날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에 초청된 어르신 중 한 분이 손주와 함께 방문했다.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호텔이라는 곳에 와본다고 했다. 프런트 직원이 체크인을 도와드리자 손주와 함께 즐겁게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손주가 우와 할머니 여기 침대 진짜 포근해요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조금 있다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사진을 찍고 눈물을 훔치며 평생 못 잊을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 고마라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울컥해졌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직원들도 점차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주말마다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곤 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직원만 참여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자발적인 참여자가 늘어났다. 그저 월급을 받고 일하던 곳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내가 이렇게 변화를 확인하며 기뻐하고 있을 즈음 총지배인이 또 하나의 보고를 전해왔다. 회장님 새롭게 바뀐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호텔 체인들도 비슷한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네요. 업계에 좋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보니 하늘에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마치 정화처럼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는 눈이었다. 그 뒤에도 기분 좋은 소식이 이어졌다. 해외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시설만 번듯한 호텔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냄새가 나는 호텔이 되었다며 호평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어제도 프런트 직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유럽에서 온 손님이 한국 여행 중 최고의 기억을 선사해준 호텔이라며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실적 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가 오르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그 인센티브가 또다시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생긴다. 이렇게 모두가 같이 웃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어느 날 직원들이 조촐한 파티를 준비했다고 했다. 어떤 파티인지 묻자 총지배인이 괜히 웃음을 숨기며 대답했다. 회장님께 드릴 선물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네요. 연회장 문을 열자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내가 은퇴 이후로 생일 파티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직원들이 시루떡부터 예쁜 케이크까지 마련해 둔 것이다. 한편 그 젊은 부부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회장님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에 해 한 글자를 넣어도 될까요? 저희에게 호텔은 제2의 집이고 회장님은 그 집을 지켜주신 분이니까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차올랐다. 그러세요. 너무 영광이네요. 그 말을 건네면서 나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다시 세월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찾아왔다. 정원에 매화꽃이 피어나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온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완전한 은퇴를 결심했다. 사실상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호텔이 이제 안정된 궤도에 올랐다는 믿음이 있었다. 더는 내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직원들과 새로운 경영진이 알아서 우리 호텔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줄 것 같았다. 회장님 정말 퇴직하시는 건가요? 총지배인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괜찮겠지요? 호텔이 다시금 사람들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농담 삼아 덧붙였다.
언젠가 평범한 손님으로 돌아와서 정말 마음에 드는 객실에서 묵어볼게요. 이번에는 노숙자 분장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모두가 웃었다. 그렇게 호텔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창문 너머로 보니 어느 직원이 손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 말에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살짝 보였다. 바로 그것이 내가 평생 바랐던 장면이었다. 직원과 손님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생긴 지위나 배경이 어떻든 한 사람으로서 마주보는 풍경. 내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하자 이젠 정말 마음 놓고 물러나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짐을 간단히 챙겼다. 더 따뜻한 지방으로 잠시 여행을 떠날까 생각도 했지만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내겐 시간이 많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한때 은퇴 이후의 인생이 공허할까봐 두려웠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다. 언제나 내가 직접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곧 의미가 되는 것임을. 며칠 후 나는 마지막으로 호텔 옥상 정원에 올랐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고 철쭉이 피어 분홍빛을 뽐내고 있었다. 잘 있어라, 나의 호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몸이 예전처럼 튼튼하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설레고 있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곳은 계속해서 따뜻한 기억을 만드는 공간이 될 것이다. 손님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로,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의 일터로, 그리고 때로는 낯선 이웃에게까지도 진심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 물으면 이제 더는 내가 호텔 몇 개를 가졌고 매출이 얼마였는지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말하리라. 예전에 한 번 노숙자로 변장해 내가 세운 호텔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배운 건 호텔의 일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었지요. 그 진실 하나만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난 언젠가 다시 호텔에 들러 그곳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방문해서 또 한 번 나만의 작은 모험을 즐겨볼지도 모른다. 모든 일이 지나가고 어느 봄날.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홀로 걸어 나왔다. 흙내가 물씬 나는 골목길, 오래된 벽화가 있는 뒷골목을 지나며 문득 작은 커피집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을 보니 내가 세운 호텔이 그 찬란한 햇살 아래 우뚝 서 있었다. 과거에는 그 건물의 외관만 보면서 뿌듯해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집을 짓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마음이 한층 평온해졌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은 기분에 살며시 미소 지었다.